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1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인제 손해평가사 공부를 하다 보면 1 과목과 2 과목이 있는데 1 과목에서 주요 인제 공부해야 할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보험 할 때에 보험 가입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그런 것들은 인수 제한사항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받으면은 인제 보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료 받는 것까지 다루는 게 1 과목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 과목에서 인제 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 요런 거에 대해 쭉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제 보험 이론이 있어요. 보험 이론. 보험에 대해서 인제 보험이 무엇이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1 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요쪽에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서술형 같은 거 시험 문제를 내니까 요런 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 놔야 되거든요. 주로 1 과목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보험 이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런 것들에 대해 다뤄놔야 되고,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자기 부담 비율, 인수 제한, 요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이게 보험 이론에서는 한 15점짜리가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거는 한 5점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5점짜리 정도나 나오고, 자,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착과량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거하고 연결시켜 갖고 15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많고,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이거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도 15점짜리로 잘 나오고, 보험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15점짜리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요거 자기부담 비율이 있는데, 요것도 한 출제가 되면 이건 5점짜리 정도나 출제되고, 인수 제한사항 같은 경우도 요것도 한 15점짜리로 요렇게 출제될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인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는 좀 제가 입문자들, 지금 막 공부 시작하는 신 분들이 무엇부터 어떻게 공부할지를 모르겠다 해서 제가 쪼끔 요렇게 강의를 좀 찍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인제 보험 이론하고 인수 제한 사항 같은 것이 암기해야 될 것이 좀 많거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제 하나씩 쪼끔 더 살펴보면은, 보험 이론은 주로 뭐를 다루고 있냐. 위험이 있으면은 보험이 있고, 보험이 손해보험과 시계에서 인보험이라고 생명보험으로 나누거든요. 생명보험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다뤄주는 거예요. 위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나열해져 있고, 그다음에 손해보험의 뭐 원리, 뭐 손해보험의 뭐 특징, 요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보면.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뭐 특징, 뭐 기능, 요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위험이 뭐고, 보험, 그다음에 손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서술형 하니까 엄청 어렵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험 답안지 A4 용지 한 3분의 2 정도나 그 정도로 쓰는 양이에요. 그리고 뭐 엄밀한 의미에서 단답 서술형이에요. 뭐 이렇게 쭉 막 나열해서 막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쭉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일테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증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요렇게 뭐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 유형들 그렇게 나오면은, 뭐 보험증권의 특징 있잖아요. 쭉쭉쭉 써 주고, 거기에다 간단히 정의 써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고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요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남겨야 될 것이 좀 많다,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버벅거리면 안 돼요. 버벅거리면 시간 걸리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 안에 문제 다 못 풀거든요. 이게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딱 추려 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거든요. 어떤 재해가 왔을 때 보상을 하는가, 이쪽에 쉽게 말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요런 것들을 보상을 하거든요. 자연재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재해예요, 이쪽에 있는데. 조수해라는 것은 새나 짐승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피해를 입을 때 보상하는 거고, 그다음에 화재는 화재가 났을 때 보상하는 거. 요런 것들에 쭉 보상하는 손해가 쭉 있거든요. 이렇게 그 약관에 돼 있는 내용을 교재에다 쭉 실어 놨거든요. 품목별로 어떤 때 뭘 보장하고 뭘 보장한다, 요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어떤 경우에 보상을 안 한다. 뭐 계약자가 잘못을 했다든가 요런 사유가 있을 때 쪼쪼쪼도 보상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보편적으로 5점짜리나 정도 나와요. 가로넣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요것도 좀 필수적으로 알아놔야겠죠. 요쪽에 있는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어떤 경우에 뭐 저가전 종합이나 뭐 요런 것들, 뭐 인삼 같은 거 보상하는 손해 좀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챙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이라는 것은 저가전 종합이라고 있거든요. 저가전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을 품목을 갖다 저가전 종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가전 종합 여러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저가전에는 종합비용으로 보장하고, 저가 후에는 저가전 보상한 손해가 자연재 다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추려하고 또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저가전 종합에서는 평년 착과량이에요. 평년 착과량. 그 다음에 다른 품목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이 산출이 돼야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이 돼야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순서대로 쭉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 개념들은 중요해요. 이거 산출 방법도 시험에 출제가 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평년 착과량이는 평년에 과수원에 저가 후에 적과라면서 과일을 솎아내는 거예요. 한 6월, 7월 달에 과일을 솎아내는데, 솎아내고 난 다음에 평년에 과일이 몇 개가 달려있냐. 그걸 산출하는 게 평년 착과량이거든요. 이게 사전에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측. 이쪽에.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에는 수확기 때 평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수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요걸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 평년 착과량의 평년 수확량은 평년에 사고가 없었으면은 어느 정도 과일이 열리고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쪽에 보험 가입 금액은 이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곱해주면 돼요. 가입 가격. 이제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요율을 곱하면 보험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공부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쭉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 이런 것들.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사고가 없을 경우 평년에 수확하는 양이거든요. 이게 이건 과거 수확량 자료로 이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거.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개념 잡으면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 곱하면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이쪽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알아낼 게 벼나 인삼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이나 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험 가입 금액, 이런 것들 잘 알아놔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품목별로 보험 가입 금액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시험에 단골이에요, 단골. 이거 15점짜리라고 매년 나오거든요. 이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라는 이제 회사가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보험료가 뭐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요율을 산출하면,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보험 요율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보통 뭐 10%요 정도 되거든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 이건 회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회사가 다 정해줘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해주고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곱해갖고 보험료를 산출하거든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손해율에 따라, 우리 자동차 보험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보험 가입하면은 사고 나면 할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농작물 재생보험도 이게 과거에 이게 손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할증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없었으면은 할인해주고, 요런 것들 붙여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1만에서 방제시설 할인율을 또 해주는데, 방제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재해가 왔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물 주는 시설이랄까, 뭐 그런 것들, 냉해가 걸리지 말라고, 뭐 이렇게 그 시설을 설치해 놓는다든가, 그런 거 설치해 놨으면 또 이렇게 할인해 주거든요. 근데 품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요런 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 요것도 이제 보험료 같은 것도 뭐 15점짜리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자기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건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에요. 보험금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정해놓고 계약자가 몇 프로 부담할 거냐, 네가 10% 부담할래, 15%, 20%, 30%, 40% 선택할 수 있는데, 요 10%하고 15%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선택하는데 선택 기준이 있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막 선택을 못하고, 요렇게 과거 뭐 3년간 사고가 없었다든가, 뭐 손해율이 100% 미만이다든가, 요럴 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거든요. 요것도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인수 제한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을 인수를 하는데 뭐 재해가 많이 왔다든가, 뭐 농지가 보험에 가입하기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적절하지 않으면은 인수 제한을 하거든요. 일종의 뭐 특별히 조건을 붙여서 인수를 해 준다든가, 이게 품목별로 다 인수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요것도 15점짜리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과거 인수 단계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좀 조사를 하거든요. 요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과수원 같으면 주수, 계약자가 주수를 갖다가 천주라고 했는데 뭐 실제 맞는가, 천주가 맞는가 안 맞는가 가서 세보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계약 보험 가입할 때게.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이제 인수 제한사항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을 가입하려면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인수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갖다 인수 제한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품목별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는 게 보험 이론하고 인수 제한사항 있잖아요. 요런 게 암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요것도 또 암기를 해 놔야 되고. 그래서 1과목은 이렇게 쭉 보면 좀 암기해야 될 것이 많고, 암기해야 될 거고, 공부는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1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입문자들 대상으로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보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차를 하신 분들은 개념을 아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암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보상하는 손해 평년 수확량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요까지 자기부담 비율이나 요까지 조금 공부해 놓고, 요거 좀 기본적으로 알고 2과목 바로 들어가면 돼요. 2과목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들어가서 요런 기본 개념들을 알아야 2과목 듣는데 좀 수월하거든요. 2과목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데 저가전종합이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 1과목에 보면 뭐 저가전종합, 가수, 과실 쭉 나오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파트별로 나오는데, 파트별로 보험금 계산하는 거 1과목에도 산식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2과목 공부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이거 먼저 하고, 요거 기본적인 거 하고 2과목 가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제 강의는 요런 것들을 먼저 좀 해드렸거든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 이론부터 보상하는 손해, 지금 보험가입금 이렇게 해주고, 또 파트별로 해갖고 쭉 이렇게 1과목도 강의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좀 듣고, 2과목 듣고, 2과목 저가전종합, 저가전종합 파트 듣고, 1과목 저가전종합 파트 듣고, 요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하면은 8번째 가축 파트가 있거든요. 가축. 요거는 15점짜리가 하나 나와요. 저게. 가축에서 똑같아요. 이쪽을, 이런 걸 쭉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가축은 가축재해보험이라고 별도로 좀 분리되어 있거든요. 가축에서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보험 목적, 요런 것들 쭉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뭘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좀 맥을 잡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하시면 한 달 정도 좀 공부하다 보면, 요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요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구나. 요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시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조금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조금 처음에 입문할 때게 뭐를 공부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뭘부터 볼지도 모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학습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슈마입니다. 저희 카페 오셔서 제가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노출돼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열어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